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4년 4월 2일 화요일 장 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저녁 7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0.2%대 하락, 우리 야간 선물은 보합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완전히 삼성전자의 날이었죠. 오늘 삼성전자의 거래대금 3조 1천억 몰빵 수급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안 올 것 같던 8만 5천이 순식간에 도달했고요. 그래서 제가 8만 4천에 대한 일단 1차 저항 라인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가 뚫리면 공간이 좀 열려 있다. 어디까지 8만 8천에서 9만 선까지도 열려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간에 이제 라운드 피겨가 이제 걸리고요. 그 첫 번째 라운드 피겨인 8만 5천에 이제 종가까지 도달했습니다. 사실 공간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3년 전에 생겼던 개인들의 매물은 오래된 매물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그 중간에 이제 또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많이 낮춰 왔던 개인들이 이제 청산을 계속 분할해서 엄청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거의 매물과 지금의 어떤 그 저항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어디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고가가 찍힐지는 모릅니다.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비중을 늘려오고 있고, 벌써 55.5% 비중 넘어가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그 자리를 정해 놓을 겁니다. 뭐 환율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일정 어떤 특정 이슈가 발생하면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도 벌써 언론에서 하나둘씩 시작하고 있죠. 예전에 동학개미 운동 3년 전에 있었죠. 그때처럼 개인들을 고가에 다시 달려들게 만드는 어떤 언론 플레이들 이제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뉴스가 정말 많이 나왔죠. 개인들은 포머 현상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막 갈팡질팡하고 있다. 다시 사들여야 되나, 그렇죠? 삼성전자를 지금 팔았는데, 미리 지금 내 본전 탈출해서 팔았는데 또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언론에서부터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투자 커뮤니티 같은데 봐가지고 언론을 기사를 작성한 거겠지만, 어쨌든 별 생각 없던 사람들까지도, 혹은 오랜 기간 동안 장롱에 묵혀 있던 사람들까지도 괜히 자극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항상 개인들이 고가의 어떤 행동을 취할 때는 언론부터 도배된다,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고요. 어쨌든 외국인들은 오늘도 엄청난 매수량을 통해서 자극을 많이 해놨습니다. 팔고 많이 날아가니까 개인들은 괜히 아쉽습니다. 처음에는 아유 내가 속 시원하게 털었으니까 3년 기다렸는데 지금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은 3년 기다렸는데 아이고 내가 이제 탈출했다. 원래는 그냥 진짜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했는데 본전이 오니까 탈출해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처음에는 이제 아이고 다시는 보지 말아야지라고 했다가도 계속 단기에 급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 아쉽습니다. 내가 너무 일찍 팔았나? 좀 아쉬워지죠. 그러면 다시 한번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게 다 과거의 역사에서 다 드러났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7만 5천 원에 팔았던 사람들이 다시 8만 5천 원 이상에서 들어오게 만드는 게 바로 주식의 마법이죠.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또 하게 될지, 아니면 이번에는 좀 다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외국인들이 비중을 55.5% 바짝 모았기 때문에, 가장 근래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55.5%를 채웠던 적은 3년 전에 21년 1월 4일입니다. 언제예요? 동학개미 운동으로 막 달려가고 있던 시기. 그 뒤에 일주일 뒤가 삼성전자 최고점 찍었던 때죠. 이때입니다. 자, 이때죠. 1월 11일에 최고점 찍었는데 그 일주일 전에 지금의 보유 비중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은 보유 비중을 바짝 그동안 늘려와서 떠넘기기 시작할 때였어요. 물론 이때는 줄이고 있었을 때입니다. 개인들이 달려와 주니까. 자, 개인들을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이 모으고 있잖아요. 외신 보도가 중요한데, 오늘 외신 보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밤사이에 이런 기사가 나왔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삼성전자를 추천합니다. 기술적 역량으로 격차를 좁혀간다. 내용 보시면은, 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삼성전자가 적어도 AI 경쟁의 첫 번째 열전에서는 뒤처졌다며,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삼성이 재정 및 기술적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삼성전자가 경쟁사를 따라잡는데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AI 붐으로 전반적인 메모리 시장이 보다 탄탄해져서 회사의 순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라면서 삼성전자를 주목하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외신 보도가 오히려 더 의심이 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일단 그거는 어쨌든 외국계니까, 그래서 개인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달려드는 것을 목적으로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 언론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설 때는 어쨌든 언론은 대중들이 소화하는 거죠. 대중들이 소비하는 겁니다. 클릭도 대중들이 하는 거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걸 보고 투자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항상 개인들을 타겟으로 작성이 되죠. 그래서 너무 화려하게 계속 이거를 부각시키면 조심을 하셔야 되기는 할 겁니다. 물론 이 밀어붙이는 파동 자체는 좀 더 진행될 수 있겠죠. 공간이 열린 만큼. 그러나 긴장은 조금 의심은 좀 하면서 보자라는 거.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85,000까지 급등을 하면서 종가까지 만드는 동안에, 최근에 이 오는 동안에는 삼성전자 옵션에서 콜옵션 거래가 거의 우위를 이뤘습니다. 풋옵션은 거의 미약했습니다. 근데 오늘부로 풋옵션 추락했죠. 급등하니까 풋옵션 가격 추락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82,000 풋이라든지 8만 풋이라든지 추락했죠. 그게 그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뭐 만기가 다가오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미 콜옵션은 이전에 만기가 더 멀었을 때도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오늘부터는 삼성전자 풋옵션에도 투자자들이 참여자들이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장은 사실 시작하기 전에 미국채 금리가 10년물이 이제 4.3을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그리고 지금도 4.3350이에요. 그리고 환율도 밤사이 1350원대 중반까지 갔었습니다. 뭐 지금은 야간에 이제 1350 정도로 언더도 내려오고 그랬는데,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오늘 장 좀 어렵겠는데, 프리장 때 좀 떨어졌었죠. 선물 시장 보면은 프리장 15분 동안에 조금 밑에서 출발했잖아요. 자, 여기 하락 출발, 그리고 그걸 그냥 끌어올린 거죠. 그래서 오늘 조금 어렵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어려운 부분을 삼성전자의 자금이 몰빵되면서 커버를 한 겁니다.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코스피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영향력이 20% 차지하고, 코스피 200에는 거의 3분의 1 차지합니다. 30% 이상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이렇게 집중해주면 다른 거에서 떨어져서 하락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다 커버가 되는 겁니다. 즉 뭐 증시 하락 사유들이 있었는데,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이 몰빵되면서 코스피 선물 지수만 끌어올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대거 하락했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 대비 3배 정도 하락 종목 수가 많았습니다. 오늘 시장이 상승했는데도, 선물 시장, 코스피 시장이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코스피 코스닥 합산 하락 종목 수가 보합 포함해가지고 3배가 더 많았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물론 코스닥은 많이 떨어져서 코스닥에서 대거 1300개 이렇게 나왔지만, 하락 종목 수가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었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장중에 외국인들이 달러 선물을 또 4,100억대 매도로 중립 성향으로 또 회귀했습니다. 환율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 외국인은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환율이 계속 급등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환율은 전망이다라고 말씀드렸죠. 환율이 지금보다 더 올라갈 거라는 전망이 생기면 외국인들은 빨리 현금화해서, 그렇죠? 달러로 바꿔서 송환을 해야겠죠. 그런데 전망이 그렇지 않으면 지금 환율이 높아도 외국인들은 그냥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죠. 외국인들은 바짝 선물 매수를 계속 해왔고, 현물 매수도 엄청나게 해오고 있던 시기니까, 환율이 조금 올라도 어차피 전망 자체는 크게 올라가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면, 외국인들은 일단 밸류업 프로그램 등 AI, 삼성전자 등 기대할 수 있는 것에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겠죠. 베팅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율 상승에 대한 전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그거를 커버하는 다른 기대감, 5월달에 6월달에 보이는 밸류업 프로그램 성공에 대한 기대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총선에 대한 기대감 등등이 작용하면서 환율 상승분을 해지한다, 커버한다. 그렇죠? 어차피 달러 선물 오늘 제외하고는 상방 베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오늘 이제 회귀를 한 거고, 중립으로. 그런 두 가지 관점 있었습니다. 환율의 전망이 그렇게 뭐 바로 가지는 않을 거다, 시간을 끌 거다라는 전망과, 환율이 올라가더라도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두 가지가 모두 지금 성립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 어쨌든 외국인들은 달러 선물을 오늘 4,100억대 매도로 중립 성향으로 회귀하면서 전망치도 바로 큰 상승으로 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뭐 단기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오늘 삼성전자를 빼면 하루 종일 하락장인 수준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시총 500조 원 탈환을 했고요.
이거 말씀드렸고, 외국인들은 선물을 신규 매수보다는 오늘 환매수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매도 포지션의 쇼커버링이라는 겁니다. 기존에 매도 포지션 갖고 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매수로 커버를 하는 거죠. 오늘 그냥 놔두면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삼성전자 올라가니까 같이 겸사겸사 선물도 환매수를 했다라는 거. 그렇고요. 이거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 투신이 이제 종가에, 자, 투신의 움직임이 이렇게 됩니다. 투신이 오늘 종가에 이렇게 지금 주황색 바가 종가에 많이 올라와 있죠. 이게 처음에 1,500억 정도 매수하다가 2,000억을 더 했어요. 이게 뭐냐? 2,000억 정도 종가의 선물을 추가 매수하면서 종료를 했고요. 외국인은 이제 수용량 문제로 인해서 조금 줄이면서 5,000억 선 언더로 이제 매수 마감했다. 이건 오늘 장중에 6,000억도 넘어갔다가 수용량 문제. 외국인이 그동안에 이제 역사적으로 코로나 때 무너졌던 3, 4년 전 제외하고 외국인들이 보통 한파동에서 선물을 누적으로 6조 원 정도까지 매수를 하면 거의 마지노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5조 원이 넘었어요. 그 5조 원이 넘은 상태에서 지금 오늘 4,800억 매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용량 문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제가 그때 코로나 때처럼 아예 사이즈 큰 거를 가져오든가 그러면 해치 수준도 커진다고 말씀드렸죠. 거의 지금 외국인들은 해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노해치에 가까워요. 미니 선물만 매도하고 나머지들은 다 상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치도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늘 완전히 지금 사이즈를 키우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맥주잔이 이렇게 있죠. 우리가 맥주잔이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까지 이렇게 따르면요, 맥주를 이렇게 따르면 거품이 막 생기죠. 거품이 막 생깁니다. 자, 거품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더 담는 걸 조심하죠. 그쵸? 넘쳐나니까. 근데 맥주 거품이 좀 가라앉으면 어떻게 돼요? 꾹꾹 더 눌러 담을 수 있습니다. 맥주 거품이 이제 조금 이제 진정되면은 더 꾹꾹 눌러 담을 수 있어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담을 수 있잖아요. 지금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맥주 거품이 가라앉는 조정 기간을 거쳐서 수급적인 조정 기간을 최근에 거쳤죠. 나스닥도 횡보하는 시간에. 그러면서 맥주 거품이 가라앉아서 꽉꽉 채우는 오늘 날이 된 거죠. 만약에 이거를 그냥 덜어서 부분 익절을 하지 않고 그대로 꽉꽉 채운다면은 그리고 더 담고 싶으면 맥주를 더 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4년 전 코로나 때 장처럼 더 큰 컵을 가져와야 될 겁니다. 이 더 큰 컵을 가져오는 시그널이 생기면, 즉 해치 포지션이 좀 커지면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 건데 아직까지 그런 형태는 나타나지 않아요. 즉 외국인들은 장중에 많이 매수하면 조금 축소를 하면서 끝나고 아니면 흔들어 가지고 다시 채우고 이런 방식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보였던 행동들이 그런 행동들이죠. 처음에 매도하면서 흔들다고 하더라도 어제처럼 다시 채우면서 끝나고, 외국인들이 원 포지션을 지키고 싶어 하니까 아니면 많이 샀다가도 좀 줄이면서 끝나고, 물론 오늘은 많이 줄이진 않았어요.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거품이 걷어졌으니까 더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생겼기 때문이죠. 뭐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외국인들은 어쨌든 매수 쪽으로 승부를 한번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총선 앞두고 있고 밸류어 프로그램 2차 세미나 5월달에 앞두고 있고, 어쨌든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 외국인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유럽계에서 영국계, 노르웨이계 등등. 그래서 뭐 그런 상태니까 거기에 발맞춰 간다면 뭐 삼성전자 이만큼 올라오는 거 이해가 되죠. 다만 삼성전자가 지금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발동이 걸린 거란 말이에요. 대미를 장식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시장을 끌어올리는데 가장 초입에 자리를 먼저 박차고 일어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삼성전자가 초입에 스타트 걸어가지고 지수를 일단 끌어올려놓고 삼성전자가 멈춰서 나머지 중소형주들을 막 이끌어서 지수를 유지시키는 그런 강세장이 생길 수 있고요. 이제 그게 대세상승기로 가고, 다른 것들 다 움직였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막 다 움직이는데 삼성전자만큼은 지난달까지 정말 안 움직이고 있었어요. 막판에 지금 말미에 대미를 장식하려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나머지들 차익으로 지금 마감을 하려는 건지. 왜? 오늘 코스닥 보세요. 바이오들 대거 하락했죠. 그동안 주도했던 종목들 HLB 빠졌죠. 오늘 특히나 3천당 제약 많이 빠졌죠. 갑자기 급락했죠. 알테오젠 많이 빠졌죠. 레고캠 바이오 많이 빠졌죠. 여러가지 바이오들이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바이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코스닥 제약 바이오 지수 어디가 고점이에요? 1900포인트 1900 가면은 꺾일 수 있다. 자, 1800대까지 가고 나서 꺾였습니다. 많이 꺾였죠. 뭐 단기 반등을 주면서 뭐 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파동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디까지? 몰라요. 여기까지도 열릴 수 있습니다. 피보나치 숫자.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익절도 하고 차익 실현도 하고 어쨌든 꺾이면서 뭐 이 돈들이 다시 또 삼성전자로 이동하기도 했겠지만 어쨌든 하락장의 초입이나 상승장의 말미에서는 코스닥부터 꺾이고 코스닥을 주름 잡았던 종목들 먼저 꺾인다라는 과거의 데이터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과연 초입인지 초입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매크로들이 안 좋은 환경에서 이 말미를 장식하려고 하는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편안한 상승장을 즐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슬아슬하잖아요. 지금 뭐 기존의 상승장 때 보였던 것처럼 금리가 낮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환율이 낮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건설사 뭐 PF 문제가 지금 뭐 도사리고 있는 그런 위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막 돈들이 유동성이 막 밖에서 외부에서 막 끌고 넘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여유롭지는 못합니다. 뭐 금값도 지금 연일 랠리를 기록하고 있고 안전자산이잖아요. 같이 가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의심을 좀 해보면서 편안하게 이 상승을 즐기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한 상승세라서 뭐 차라리 이럴 거면은 조금 이제 내가 나중을 위해서 좀 리스크 관리를 해두는 것이 일단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어차피 시장은 돌고 돌기 때문에 한번 흐름을 밑으로 주고 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냥 가면은 다음 기회를 또 보면 되는 거죠. 시장이 뭐 한없이 평생 올라가지만은 않을 거고 지금 그런 유동성 장세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적지는 않지만 과거에 진짜 본격 유동성 장세 대세 상승기처럼 확대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탁금 보면 알 수 있죠. 신용잔고들이나 어쨌든 뭐 그런 상태고요. 미국도 어쨌든 지금 단기자금 대출권을 통해서 기관들이 그걸 가지고 증시에 들어왔지만 그거 지금 줄어들 수 있는 환경이니까 갚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영래포 말씀드렸던 거. 자,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뭐 주의할 시그널들은 좀 보인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너무 가서 시장 자체는 시가총액이 올라가니까 500조짜리가 올라가니까 끌고 올라간다. 억지로 삼성전자 빼면 하락장이다. 이런 것들 고려해야 되고요. 뭐 내일은 좀 다른 것들을 좀 반등 나오면서 완화됐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랬고요. 3천당 제약이 장중에 이제 미국 특허 피소찌라시안 급락이 나와서 HLB, 알테오젠, 레고캠바이오 등 바이오가 대거 하락했다는 소식. 코스닥 제약지수 1900포인트 말씀드렸던 거 찍고 터닝했고요. 자, 그 다음 요거 한번 점검해 볼 텐데 이제 월물 옵션 점검 포지션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 하기 전에 잠시 오늘 우리 파생분들 어떻게 했는지 잠깐 점검 먼저 할게요. 확인 먼저. 자, 오늘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끝내지 못하면은 좀 어려웠어요. 제가 시작 장전에 여기서 저항대 말씀드렸던 자리 거의 정확히 찍었습니다. 그쵸? 요 저항대에서 숏을 보신 분들 단타 익절로 먼저 아침에 일당 빨리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인증 올려주신 분도 계시고 그 뒤에는 이제 저항대를 돌파하고 나서는 지지로서 적용하죠. 우리 지지와 저항의 기본이 뭡니까? 저항이 돌파되면 지지로 작용하는 거 기본 원리죠. 그리고 그 지지로 작용하던 게 다시 하향 돌파가 되면 다시 저항으로 작용하는 거. 자, 수학에서 집합 혹은 사칙연산 하듯 이거는 기본입니다. 지지와 저항은 주식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오늘 나왔잖아요. 저항점이 돌파되면 그 자리는 지지가 된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스탠스를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저항을 보신 분들 공격적으로 또 접근하셨으면 여기서 롱 포지션을 들어가다가 다음 저항을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커트가 필요했죠. 그 다음에 제가 파생반에서 어떤 포인트로 시장의 전환점을 보는지 언급드렸던 거 꼭 복귀해보세요. 제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오늘 마감 시간에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포인트들 다 오늘 복귀 포인트 올려드렸으니까 점검을 꼭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인증 올려주신 분들 확인해보니까 요렇게 오늘 수익 인증 많이 올려주셨는데 또 눈에 띄는 거 있죠? 이거 수수료 진짜 저렴한 것 같아요. 여기 올려주신 분들 그쵸? 수수료 정말 저렴하네요. 수수료 진짜 저렴한 것 같아요. 최고예요. 올려주셨죠. 자, 수수료 생각보다 차이 많이 납니다. 파생은 거래 대금이 크고 거래를 자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주식에 비해서 수수료로 새어나가는 돈이 굉장히 클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증권사보다 최소 4분의 1 저렴하고요. 많게는 12분의 1 저렴합니다. 이거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그 계좌에 적응을 하시고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은 평생 비용을 절감하는 그 금액이 엄청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적어드린 거고요.
자, 새로운 데 적응하는데 일주일 넘게 걸렸지만 수수료 보니 뿌듯하다. 일주일 정도 적응하고 평생 가져가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거 안 하는 게 손해예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새는 걸 막으면 그것이 수익이 되는 겁니다. 수익을 보태는 거죠. 예. 익숙해지면 그만입니다. 일주일이면, 아니 며칠이면 익숙해지고 하루 이틀이어도 적응 다 됩니다. 사람 적응 금방 해요. 뭐 엄청 어려운 것도 아니고 매수 매도 글자 한글 읽는 거 그대로 클릭하면 되는 거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 여기 올려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 다음에 방 들어오고 나서는 마음의 여유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실패도 적어지고 예전엔 빨리 수익 내야 해서 아무데나 막 들어가서 위아래 기도만 하고 기도 매매하고 계셨다. 그랬는데 종교인 될 뻔하셨다. 근데 암튼 방에 있는 고수님들 잘 따라 성투할게요 라고 쓰셨습니다. 다들 매매 이력 팁도 주시고 중산인 복귀 멘트도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감사할 따름이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저희 파생반에 상당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포인트들 매매 포인트들 올려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만 보셔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혼자 매매하시는데 더 잘하시는 나보다 훨씬 잘하는 고수분들의 매매 타점들이나 어떻게 매매하는지 그런 것들 어디 가서 봅니까? 우리가 같이 모여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중심을 잡아드리고 있고, 그쵸? 한두 달 만에 15억씩 수익 내신 분들 계시잖아요. 한두 달 만에 지금 15억 수익 내신 우리 파생밤 에이스 분도 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매매를 하는지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일당하신 분들 올려주셨고 전체적으로 수익 인증 모아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68만원, 47만원, 223만원, 942만원. 자, 942만원을 버는 동안에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8,300원 내셨어요. 엄청 저렴하죠. 네. 자, 178만원, 73만원, 74만원, 48만원 이렇게 111만원 수익 올려주셨고요. 모두 축하드리고 저 또한 더 분발해서 여러분들의 수익에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제 포지션 점검 한번 해볼게요. 월물 옵션 다가오고 있습니다. 6일 남았습니다. 자, 외국인들, 개인들, 기관들 포지션 정리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외국인은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월물 옵션 단독입니다. 월물 옵션 단독 포지션 어떻습니까? 수익 구간 360 언더에서 395 이상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외국인들은 자, 만기 수익 구조 360 밑으로 가면 수익이고요. 395 이상으로 가면 옵션에서 수익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만기 빨간색 기준으로요. 손실 구간은 그 사이에 들어오면 손실 구간에 들어옵니다. 자, 현재 기준에서 현재 지금 코스피 200이 얼마입니까? 370 후반이죠? 370 후반 377 정도. 자, 요 정도에서 유지하거나 상방으로 가면 갈수록 선물 수익이 커지겠죠. 선물 수익, 선물 상방이니까 외국인들은 올라가면 선물 수익이 커지고요. 그 사이에 옵션 손실을 커버합니다. 물론 그 이상으로 가면 옵션에서도 수익이 되겠죠. 하락으로 전환되며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수량을 축소하는 경우, 하락으로 전환되면 외국인들은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물량을 던지겠죠. 그런 경우 풋옵션 쪽 옵션 수익으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개인은 어떨까요? 개인은 현재 4월물에서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매도죠. 보합 우위. 자, 수익 구간 어딥니까? 360에서 390 사이가 수익 구간입니다. 개인들은 이 구간 안에만 들어오면 괜찮아요. 옵션에서는. 손실 구간은 360 밑으로 가거나 390 위로 가면 손실이 커집니다. 선물은 뚜렷하게 쌓인 물량이 없어요. 그래서 옵션으로만 보면 변동성이 더 이상 없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개인들은 옵션에서는 그냥 양매도니까 알아서 수익 구간으로 갑니다. 급등을 보이는 경우 외국인은 현물과 선물에서 수익이겠죠. 그런데 개인은 그만큼 반대로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급락을 해도 금융투자 쪽에서 선물에서 수익, 개인은 손실 위험이 되겠죠. 외국인은 옵션으로 했지, 아까 급등의 경우는 금융투자가 현물로 해지를 할 것이고요. 자, 변화를 많이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옵션 만기일이니까 앞으로 6거래일 뒤에는. 그 다음에 금융투자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는 양매수 기조죠. 수익 구간은 어디예요? 여기. 자, 수익 구간은 360 이하와 380 이상에서 수익 구간을 취하고 있습니다. 손실 구간은 그 사이에 들어오네요. 어떻게 돼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 불리합니다. 어떻게든 더 많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급락을 보이거나 외국인들은
그 양쪽으로 많이 가주는 게 좋아요. 현재 기준으로 상방으로 향하면 가까운 쪽이죠. 현물과 옵션으로 선물 손실을 커버합니다. 해치 커버하죠. 선물은 매도 베팅이니까 올라가면 선물에서 매도를 주식, 현물과 옵션으로 커버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많이 하락해서 하락 전환되면 선물 쪽이 이득이 되겠죠. 매도 베팅이니까. 그리고 옵션으로도 여기까지 들어오는 경우 커버가 되겠고요. 나머지 뭐 현물 손실분을 커버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지금 베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남은 5거래일, 6거래일 동안에 이 부분은 청산 시간이기 때문에 청산되면서 많이 변화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재 베팅 구조를 일단 점검을 해본 겁니다. 자, 오늘 연준위원들 연설 있습니다. 4명이나 연설이 있는데 미셸 보우만 연준이사 연설 매파입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뉴욕 경제클럽 행사에 참석해서 연설합니다. 중립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매파입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라스베가스 파이어 사이드 챗에 참석해서 연설합니다. 비둘기입니다. 오늘 매파 둘, 중립 하나, 비둘기 하나입니다. 약간 매파 쪽에 무게가 좀 실린 날이죠. 그래서 오늘 시장이 약간 흔들릴 수 있음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물론 이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매파지만 비둘기적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비둘기지만 매파적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움직임 보시고 내일 아침에 점검해서 또 저는 내일장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단톡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 구독자분들 아직도 구독자 단톡방에 안 들어오신 분 계시면 구독자이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댓글에 또다시 다른 오픈톡 주소 있죠. 파생 계좌 전국 최저 수준의 파격적인 수수료 나는 그 계좌로 이동하고 싶다. 난 수수료 부담된다. 수수료 정말 전국 최저 수준으로 다운돼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연락 주셔서 신청하셔서 계좌 개설하시고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신청부터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